지금부터는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마음으로 애모하여 3년의 상기를 마치도록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4일 을이후 세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임천의 황수 울만이 개수와 간통함으로 교형에 처하다. 임천에 사는 백성 황수 울만이 그 아우 두 을금의 아내 8월을 간통하였으니 모두 교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두번째 기사 집 풍천군사 김유생이 사주하니 형벌과 세무를 삼가라고 당부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근래에 각 고을의 수령들이 형벌을 함부로 하여 사람을 상해시킨 사람이 상당히 많으니 그대는 이를 조심할 것이다. 또 민간의 일이 번잡한 것은 오로지 사신을 접대하기 때문이니 만약 수령이 마음을 다하여 이를 도모한다면 그 중의 세무는 오히려 비판할 수가 있어서 백성에게 배단되는 일이 저절로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세번째 기사 이 겸지가 어머니의 신상 3년 동안 관직을 제수하지 말 것을 주청하다. 어머니의 상기를 기년으로 하는 일은 오로지 집안에서 높은 사람이 두 분이 없는 뜻이었으므로 그 법은 비록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3년 안에 관직을 맡아 있게 되니 실로 법을 마련한 본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비록 마지못하여 관직에 임명되었더라도 집법하는 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관직에 임명하지 말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을 내가 매우 옳게 여기는 바다.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3년 동안을 애모한다고 했으니 기년 후에 어찌 반드시 관직에 임명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네번째 기사 보재원에서 연회를 베풀어 장동화를 위로하게 하다. 좌부대원 송인산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와 함께 보재원에서 연회를 베풀고 장동화를 맞아 위로하도록 하였다. 적반사 이징옥이 술잔을 돌리니 동화가 인산 등에게 이르기를 이 재상은 북방 사람들도 모두 사랑하고 두려워하니 이 같은 장수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다섯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도록 하다. 이내 알리기를 험하고 먼 길에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참마다 연회를 베풀어 접대해 주시니 무슨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번 행차는 마치 유람하는 셈입니다. 또 우리들이 제포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나 다만 해청 2연을 잡았을 뿐이었는데 본국에서는 해청과 토표를 많이 잡았으니 오로지 전하의 지성 때문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여섯번째 기사 사신이 임금과 동궁에 단자를 바치니 회사하다. 사신이 임금에게 단자 내피를 바치고 동궁에 단자 내피를 올림으로 마포 40필과 석등잔 2부를 회증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5일 병술 7번째 기사 제주의 수령에게 감목관을 겸임하도록 하다. 경주에서 아뢰기를 제주의 목장은 좋은 말이 생산되는 땅인데 수령들은 생각하기를 이미 본지방 사람으로서 감목관을 임명해 놓았으니 말을 기르는 일은 자기에게 관계가 없다고 여겨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말을 번식하는 것이 점점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에게도 감목관을 겸임하도록 하여 감목관과 함께 말 기르는 일을 살펴서 번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26일 정해 첫번째 기사 태평관이 행차하여 연회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다.
사신이 단자 2필을 바치므로 마포 20필을 회정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여영군의 성을 쌓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2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이징옥에게 장동화를 반송하게 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사신에게 온집년을 베풀다. 시신사 안승선을 보내어 사신을 태평간에 맞이하게 하였다. 사신이 이름에 임금이 맞이하여 사정전에 들어와서 온집년을 베풀었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맹균, 이영덕, 신계, 이안기를 안유사로 유후사 황덕 등지에 보내다. 선의사인 참찬 이맹균을 유후사로 보내고 판서 이명덕을 황주로 보내고 총재 신계를 평양으로 보내고 이안기를 안주로 보냈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선의 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신의 행차를 요동의 영접군사가 올 때까지 호송하게 하다. 병조에서 전지하기를 지금 사신의 행차를 영접하는 군사가 만약 요동에 도착되지 않거든 본국의 군인으로서 호위하여 보내도록 하되 만약 길에서 요동 군사를 만나거든 곧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신의 말이 죽음으로 내구마 한 피를 내어주다. 허조가 들어와서 아뢰기를 사신이 말을 타고 왔는데 지금 그 말이 죽었으니 마땅히 말을 주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곧 안승선에게 명하여 내구마 한 피를 주면서 말하기를 대인께서 말을 잃었음을 들으시고 신에게 명하여 이를 바치게 하십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장대인은 반인 가운데 죽은 사람이 5, 6명이나 되어도 오히려 유감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말 한 피를 아껴서 갑자기 그 값을 받겠습니까? 하였다. 승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말을 주시는 일은 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대답하기를 황제의 직지에 조선은 재물이 넉넉지 못한 나라이므로 비록 실오리 하나라도 받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어찌 그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하였다. 승선이 말하길 이 말은 사사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께서 말을 타고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말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오니 이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외객인에게 회증하는 포자를 성수에 따라 계산하게 하다. 호조와 예저에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외객인이 바치는 물건에 대하여 회정하는 포자를 헤아려 계산할 때는 만약 우수리가 있거든 3, 4필은 5필로 8, 9필은 10필로서 보태어 계산하고 11, 12필은 10필로 16, 7필은 5필로 감하여 계산하여 그 성수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인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신 장정환이 병이 났으므로 유상지 등을 보내어 문안하다. 직작 유상지와 의원 양홍수를 보내 약을 가지고 가서 문안하게 하였다. 최진 등이 한길도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2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서장문, 건정문, 경혜루 외문의 출입을 제언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서장문, 건정문, 경혜루의 외문에는 지편적 부제학 이상과 대가는 근수노 일명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3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동화를 모화관에서 전송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3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선의사 한확을
의지로 보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30일 신묘 세번째 기사 사육은 주부 김정수를 보내 포로된 중국인 왕합 사탑을 요동으로 보내게 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일 임진 첫번째 기사 도총재 박실이 졸하니 시호를 내리다. 조희를 2일 동안 패하고 정효라는 시호를 내렸으니 너그럽고 즐거워서 고종명한 것을 정의라 하고 큰 생각으로 저리를 행한 것을 효라고 한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일 임진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제주의 자제들이 진상하는 일과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무트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혹은 영마를 주기도 하고 혹은 초료와 죽과 밥을 주기도 하므로 무식한 사람들이 영노를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법을 마련하여 이를 금지시키되 만약 금령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3품 이상의 관원은 형조로 관문을 보내고 4품 이하의 관원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논지해야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일 개사 첫번째 개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일 개사 두번째 개사 창승 등이 피로되었던 중국인을 거느리고 돌아오니 보제원에 연회를 열다. 창성, 윤봉, 장정한 등이 동맥과 친모가의 아우 범찰과 그 관아의 이하인 11명과 피로되었던 중국 사람 남녀 합계 82명을 거느리고 함길도에서 돌아오니 조화정승, 맹사성, 형조판서, 정흠지, 좌부대원, 송인산 등에게 명하여 보제원에서 맞이하여 연회를 열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3일 갑오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3일 갑오 두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연회를 열다. 태평관에 거동하여 연회를 열어 사신을 위로하니 범찰이 그 관할을 거느리고 사배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마음을 기울여 사신을 따라왔으므로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4일 을미 첫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4일 을미 두번째 기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4일 을미 세번째 기사 사신에게 준 물건 목록을 주본에 적어 보낼 것인가를 의논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 온 사신과 두목에게 황제께서 칙령하시기를 마땅히 쓸 을복과 신 등을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므로 삼가 칙서를 조차 사신과 두목에게 모두 의복과 가신을 주었는데 지금 주본에 준 물건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보다 먼저는 칙서로 물건 주는 것을 금지했으므로 지금도 조금 더 주지 않았는데 지금 온 칙서에는 이미 마땅히 의복과 신 등류를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는 사신이 올 때는 이 칙서에 의하여 손님을 위로하는 뜻을 보여서 물건을 주는 것이 옳겠다. 더군다나 지금 진언하는 주본에도 이미 황제의 칙지를 삼가받들어 이에 의가에 시행하겠습니다고 했으니 뜻이 이미 갖추어졌는데 정리한 의복과 신을 어찌 자세히 아랠 필요가 있겠는가. 승문은 제주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신상이 또 아뢰기를 승문은 오로지 중국에 대한 문서만 알아보는데 제주가 다른 직무까지 겸무하게 되어 이를 규찰할 여가가 없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본조의 당상관의 제조와 함께 상시로 보는에 앉아서 그 사무의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살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 병신 첫번째 기사 윤회를 행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두번째 기사 제용감 판서 홍사석에게 강계부의 성을 옮기는 문제를 살피게 하다. 강계부의 성을 만포구자에 옮기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가서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세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황희, 맹사성, 권진, 허조, 신상, 정초, 윤회 등을 불러서 안승선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도록 했는데 그 첫째는
함길도의 야인이 연속해서 왕래하게 되고 금년에는 더구나 내 사신을 접대하는 이로써 백성의 생계가 피폐해졌다. 계면은의 평안도에서 실롱하였고 또 진언하는 말들을 이끌고 간 일 때문에 백성의 생계가 곤란해졌으므로 매호에 대부해 준 환상국 이석식을 감면하여 그 노고를 보상해 주었으니 지금 함길도의 백성들에게 또한 마땅히 몇 석을 감면해야 될 것인데 세 석을 감면하고자 하니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함길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연사가 흉년이 들었으니 그 지경이 야인의 연에 있으므로 군수를 저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호에 세 석을 감한다면 1년에 바치는 곡식이 감한 수량에도 차지 못하니 마땅히 평안도 예에 의하여 매호에 2석을 감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접반사 노환과 성달생 등이 함길도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윤봉이 창승을 두려워하여 자기 뜻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창승도 또한 윤봉을 멸시하는 까닭으로 모든 일을 창승이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며 창승이 노환에게 이르기를 명년에는 윤공을 제외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소라고 하므로 노환은 말하기를 비록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대인께서 오히려 해청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창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데 노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윤봉에게는 박대하고 창승에게는 치우치게 후대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대우하기를 같이 해야 될 것이다. 내가 물건을 주어서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자기에게만 후대한다고 여기게 할 뿐이다. 또 전일에 창승이 최진으로 하여금 비밀이 안승선에게 알리기를 후일에 마땅히 단초를 계산하여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니 먼저 자종 20개, 석등장 3벌, 만화석을 준비하여 지금 주십시오 하였으니 이 말대로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 것인가. 만약 이대로 한다면 만화석은 마땅히 몇 장을 줄 것이며 나머지 물건들도 또한 모두 허락해야 해서 줄 것인가. 영접 도감사로 하여금 알리기를 황제의 칙서가 두려워서 대가가 없이 주기는 어렵겠사오나 만약 추초와 목련 중에서 준다면 마땅히 청구한 물건을 바꿔줄 것이라고 한다면 장승도 반드시 기뻐하여 따를 것이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또한 어떻겠는가. 옛날에 황음이 왔을 때 태종께서 매양 모구를 벗어서 주었으니 나도 또한 입은 모이를 벗어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모구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중을 넉넉히 하여 주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석등자는 마땅히 장동화에게 주던 예에 따라서 세사신에게 고르게 주고 석자는 혹시 5장 정도쯤 주는 것이 편리하겠사오나 대가를 바꿔준다는 말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본래 많지도 않은데 근래에는 실롱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양식도 오히려 부족하니 어찌 여력이 있어서 농우를 기를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쓸만한 소는 더욱 적어지는 편인데 근데 중국에서는 소 한 1만 마리를 바꾸고자 한다 하니 과연 이 말과 같이 한다면 본국의 민가에 있는 농우는 남김이 없게 될 것이니 매우 염려가 된다. 윤봉에게 알리기를 먼저 대인에게 사례한 후에 장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알리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였다. 그 넷째는 전일에 윤봉이 함길도에 갔을 때 중로에서 만영고를 보내왔으므로 그때 회정하고자 하였으나 조급히 서둘 일이 아니므로 중지하고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윤봉이 돌아왔으니 마땅히 회정해야 될 것인가. 비록 회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으로서 혐의를 삼지 않겠는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윤봉을 후하게 대우한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니오니 비록 회정하지 않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다섯째는 내가 이 양을 사사로이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태종의 동경서문에 사생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이 양은 별다르게 재주가 없는데도 당상관으로 등급을 띄어서 임명되었는데 옛날에 중국에 들어가 조위할 때 법을 범하여 관직을 삭탈당한 지 지금 벌써 9년이 되었다. 그 직책을 도로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맹사성 신상 정초 등이 아뢰기를 죄를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권진 허조 등은 아뢰기를 이는 곧 장님이 경솔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했다.
그 여섯째는 성문원에 상시 근무하는 제주를 일찍이 이금으로서 임명했더니 지금 이금이 대원에 있음으로써 그 직무를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어느 사람을 써야 하겠는가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중국을 섬기는 일이 지극히 중대하며 또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되고 잘못됨을 알아서 그 직무를 살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은 이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원은 비록 중요한 인선이지만 청컨대 이금을 한관으로 옮겨 임명하여 날마다 근무하여 직무를 살피도록 하소서 하였다. 그 일곱째는 사신 등이 피로되었던 중국 사람 82명에게 의복을 나눠줄 것을 2번이나 청하였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왕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의복이 매우 단출하여 추울 것이니 마땅히 의복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윤봉이 윤중부의 집에 가니 별선을 주도록 하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해평군 윤연명을 탄핵하는 윤수미의 상소. 예에 공문을 지나면 말에서 내리게 하고 노마의 나이를 세는 사람은 목을 벤다고 한 것은 공경함을 넓히기 위한 때문입니다. 한나라 때에 태자가 사마문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공고령이 이를 탄핵했는데 태후께서 자식을 조심성 없게 기르셨다고 조심성 없게 가르쳤다고 사과한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저 태자는 나라의 동궁이고 공고령은 관원이 낮은 벼슬인데도 태자의 높은 지위로서 공고령에게 탄핵을 당하게 된 것은 진실로 대구를 방비하는 데 있어서 삼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국문을 파수하는 금군은 대구를 지키는 군사인데 지금 다만 사마문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해평군 윤연명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금군을 손으로 구타했으니 그가 공문에 들어가면서 몸을 굽혀야 하는 예를 어찌 하겠습니까? 불경하는 마음이 큰 편인데 형조에서 죄를 논핵하여 법에 처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관대한 언전을 베풀어 그 논핵하는 장기를 머물러 두게 하셨으니 그것이 악한 사람을 징벌하여 뒤세상 사람을 경계하는 뜻의 혐의를 받을 만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유사히 명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여 불경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노마는 제후의 수레를 끄는 말이며 사마문은 대골 군장의 문이고 공고령은 궁중문을 지키는 관원이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이양이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5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김사신 사건으로 효령대군을 탄핵하지 말라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김사신이 일찍이 여연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토표피를 효령대군 이보에게 보내었으나 대군이 받지 않고 돌려보내었는데 지금 사헌부에서 사신이 타무한 죄를 조사하게 되니 사신이 말하기를 대군이 이미 받았으나 일이 발각되어 이에 돌려보냈습니다 라고 하니 사헌부에서 이 말을 믿고 대군을 2번이나 탄핵했으니 대군이 비록 그것을 받았더라도 마땅히 죄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인데 하물며 받지도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대군의 말은 믿지 않고 사신의 말만 믿으니 더욱 옳지 못하다. 다시 묻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유구 국왕의 사신과 대마도의 율량 등이 하직하니 물건을 내리다. 하례구 의보결제와 대마도의 용랑 차량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예전의 호의를 잊지 않고 진사로서 수호하니 내가 마음으로 이를 기쁘게 여긴다. 돌아가서 그대의 왕에게 알리라 하니 하례구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 왕께서 길을 알고 난 후에 수호하기를 원하여 신등에게 길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유구 국왕에게 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기국과 대대로 신의와 화목을 돈독히 하여 왔는데
바닷길이 멀무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내 왕이 없게 되었도다. 지금 왕이 선군의 호의를 계승하여 전사로서 사신을 보내오고 이내 예물까지 바쳐 다시 교통 왕래하려는 뜻을 보이니 과인이 매우 기뻐서 살해하는 바이다. 이러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영구히 징예를 마치게 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변변치 못한 토산물로 조금만 정성을 표시하니 수령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토산물은 저포, 마포 각각 15빌, 인삼 100건, 만화석 15장, 호피 5장, 송자 200건이었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세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주본을 사신에게 보이다. 안승선에게 명하여 주본을 가지고 태평관으로 나아가서 사신에게 보이니 창승이 말하기를 지금 데리고 온 중국 사람들의 의복을 마냥 미처 만들지 못했다며 표목으로 주는 것도 좋을 것이오 하니 승선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도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네번째 기사 허승이 이 양의 직첩을 돌려주는 것의 불가함을 아래는 상소를 올리다. 관작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형벌은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이니 이것은 국가의 떳떳한 전례입니다. 이 양은 이민년에 명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부당하게 부상의 뇌물을 받고 이들을 노자라고 이름을 속여 거느리고 북경으로 가서 사사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마음대로 판매를 행하여 중국 조정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작물이 많아서 죄가 크니 법으로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나 전하께서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몸뚱이와 머리를 보존하게 했으니 모든 사람에 있는 선비들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에 폐하여 두고 사판에 올리지 않으니 탐욕하고 비루한 무리들이 조금은 무서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에 와서 별로 공상도 없으면서 특별히 직첩을 내리시니 다만 탐묵한 무리들이 일찍이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제를 범한 관리들도 또한 망령되이 헤아려 이딸의 목을 뽑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미 결정된 명령을 빨리 거두시어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일을 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연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이사임이 다시 아뢰기를 이 양의 죄악은 죽더라도 죄가 남을 것인데도 특별히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목숨을 보존했으니 다행한 일이온데 또 직첩까지 내리심으로 시는 이로부터 탐욕 많은 사람이 더욱 나타나게 될까 두려우니 청하건대 직첩을 주지 말았어 뒷세상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직첩을 돌려주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 양의 아들 이명씨는 청원군의 사유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5번째 기사 황해 감사 신도운이 사조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6번째 기사 권제와 배강이 옥대한을 받침으로 말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7번째 기사 윤봉이 소교환의 어려움을 창승에게 말하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윤봉이 노안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소와 말을 각각 1만 피를 교환하고자 하니 한림원에서 아뢰기를 조선은 작은 나라이므로 지금 해천과 투표를 잡는 일도 번거로운데 소까지 교환하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여서 황제가 이 말을 따라서 직서를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돌아가서 소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아뢰겠지만은 장대인에게도 힘써 말하는 것이 매우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6일 정유 8번째 기사 하몽 등의 각 익의 천호와 해령을 토간의 예의에 의거 채강 임명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수교에는 하몽 평양의 토간은 조간에 준하여 채강 임명하라고 했사오니 지금부터 각 익의 천호와 해령의 수직인은 토간의 예의에 의거하여 또한 채강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7일 무술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사신들에게 온집년을 베풀다. 임금께서 직접 영접하여 사정전에 들어가서 온집년을 베풀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7일 무술 두번째 기사 이 양에게 직첩을 돌려주라는 명을 거두라는 허승의 상소
이양이 임금을 속이고 간사하며 탐욕이 많고 더러운 것은 비록 시정의 비루한 남자라도 이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름을 속이고 손석과 독대의 무리를 중국에 거느리고 갔고 부채 추징의 일로서 관청에 소송하여 지금까지 그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땅히 종식도록 배출시켜 남은 목숨을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었는데 지금 도리어 직첩을 돌려주어 조정의 행렬에 사람을 면대하고 있으니 이것이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도리에 어떻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이 명령을 회수하여 국법을 바로 잡아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윤봉이 아우의 집에서 사신에게 연애를 베푸니 음식을 보내다. 장성장정한 두 사신을 위로함으로 내간 최수백에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천 최사이 교맹송 유상지 이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군을 우군도 총재로 최사이를 중군 총재로 권맹송 우부대원으로 유상지를 동부대원으로 이긍을 첨청대로 삼았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윤봉의 두목 심기가 견마잡이 차득생을 구타 살해하다. 관반 정년에게 명하여 윤봉에게 알리기를 두목 심기가 함길도로부터 돌아온 노상에서 견마잡이 차득생의 목과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그 이튿날 죽게 하였는데 관에서 맞은 흔적을 살펴보니 목과 양쪽 어깨와 팔 위가 모두 푸르죽죽하고 검붉었으며 입술 양옆이 각각 5푼이나 찢어져서 죽었으니 본국에서 장차 주문하고자 하여 먼저 대인에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니 윤봉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고래고래 고함을 지렸다. 임금이 좌대원 김종세에게 명하게 경이 윤봉을 보고 천천히 타 이르기를 신두목이 사람을 죽인 일은 비록 가증스러우나 두목은 대인을 모시고 나온 사람이니 본국에서 어찌 참아 주달하겠습니까 하고는 형세를 보아 달려서 분노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신의 돌아갈 길이 이미 박두했으니 빈객이 노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또 이 무리들이 지난해 분노를 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금년에 온 나라의 인민들이 함께 온갖 폐해를 받게 되었으니 필부의 죽음이 비록 애석하지만 어찌 그들이 노여움을 더하게 하여 장래의 폐단을 만들 것인가 하였다. 종수가 달려가니 윤봉이 분노를 하여 떠들며 고함 지르기를 그치지 않았다. 종수가 노함과 함께 윤복을 보고 다 이르니 윤봉이 노여움을 즉시 풀고 기뻐하면서 사과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이 나쁜 놈.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장정안의 두목이 목공을 구타하다. 장정안의 두목 한 사람이 나무 빗을 목공에 부탁하여 칠을 하도록 했는데 목공이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주었더니 두목이 노하여 그 목공을 굿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도감이 정안에게 알리니 정안이 두목을 굿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윤봉의 두목이 종루거리에서 말을 달리다가 사람을 밟아 죽였으므로 임금이 이를 미워하여 사람을 시켜 윤봉에게 말하니 윤봉이 그 두목의 곤장 40대를 치게 하였다. 나쁜 놈들이 왜 이런?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죽은 차득생에게 부의하고 복호하게 하다. 지금 죽은 차득생은 공사로 인하여 죽은 선군의 예에 의하여 쌀공 합계 내석을 부의로 주고 3년 동안 복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행하다. 심귀에게 매장전을 장수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귀가 사람을 죽인 일을 장차 조중에 알리겠다고 하였더니 윤봉이 이 말을 듣고 노안에게 말하기를 이는 곧 두목이 죽인 것이므로 나에게는 관계가 안 되지만 그러나 황제께서 윤복의 두목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신다면 일이 또한 아름답지 못하게 될 것이요. 내가 장차 심기를 처벌할 것이니 황제에게 아뢰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내가 이미 대신에게 의논한 일을 허락했으나 윤복이 만약 심기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심기는 징계될 데가 없으니
그것을 윤동에게 넌저시 말하여 매장전을 징수하여 죽은 사람의 집에 주도록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두목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하니 매장전을 징수하여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반으로 하여금 이를 넌저시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현명하시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연사중이 사위의 관직을 구하는 서신을 올린 이를 추획하다. 곡상부원군 연사중이 그 사위 사직 조유래를 위하여 관직을 구하는 서신을 써서 유래에게 주어 승정원에 바치게 하였다. 승정원에서 그 서신의 내용을 물으니 유래가 다른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사헌부에 내려서 추획하도록 하니 사헌부에서 사중과 유래에게 주해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늙은 신하의 서신이 무엇이 허물될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유래에게 장 100대를 속하게 하고 사정은 논제하지 말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감여의 신주 설치 여부를 사헌부에서 규찰하도록 하다. 신상이 아뢰기를 감유를 세우고 신주를 설치하는 법을 밝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이 되어 그 어버이를 위하여 다만 감유만 세우고 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것은 실로 그런 일이다. 어찌 세벌명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내린 법에 의하여 고찰하여도 또한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 명년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규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면서 사헌부 허승에게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규찰할 것을 잊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0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허승이 이 양의 직첩을 돌려주지 말라 청하다. 이 양의 직첩은 마땅히 돌려주어서는 안 되오니 더 원하건대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뜻이 아름답지만은 이 양을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태종의 서문에 환난에 서로 구한다는 말이 있으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하였다. 허승이 아뢰기를 서문은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고 이 양의 범한 죄는 의리상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인데도 성명을 보존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마땅히 폐하여 서인을 삼아야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담화한 누리들이 거의 징계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조하는 사람치고 종을 거느리고 가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양은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름을 속여 종을 거느리고 간 때문에 이로써 장리의 이름을 얻었는데 지금 돌려주기를 명한 것은 태종의 서문이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허승이 이 양이 장죄를 범하여 죄가 중함으로 직첩을 돌려줄 수 없음을 남김없이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옳다. 그러나 서문이 있는 까닭으로 직첩을 주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노환으로 하여금 사신들에게 해청 체포군의 무용함을 설득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관반 노환으로 하여금 자기 말처럼 사신에게 이르기를 해청은 전하께서 중국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포치하고 이미 포호를 정해 놓았고 또 사사로이 잡는 것을 허락하여 만약 잡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중상을 주게 되니 이로써 여러 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잡게 되어 비록 체포군이 아니더라도 조금도 빠짐이 없으므로 지금 중국에서 온 체포군은 그 사이에 힘을 쓸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는 다시 체포군을 거느리고 오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두세 번 이를 힘써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해적을 토벌한 제주 촌호 김석 등에게 쌀을 내려주다. 호주에서 병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 사람 촌호 김석 등 8명이 죽도의 서쪽 바다에서 바다 도적을 못 베어 죽였으니 청하건대 사람마다 쌀 3석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계모를 고소한 정균의 문서를 돌려주게 하다.
형조판서 정흠지가 아뢰기를 정균이 그 계모를 관청에 고소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문서를 만들어 나에게 주되 너희 계모가 사촌 오빠 몰래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애들이 아니다. 노비는 너가 모두 사역하고 내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이를 국문하도록 했더니 사건의 증거가 애매하고 또 일이 사제전에 있었으므로 이를 석방했는데 정균의 아버지 문서를 돌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돌려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버지 문서가 위조가 아니면 돌려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험지가 아뢰기를 문서가 비록 위조가 아니더라도 후에 다시 같이 살게 되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긋나게 되니 돌려주는 것이 옳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비록 망령된 사람이라도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면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사리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0일 신축 8번째 기사 광화문 영재교의 뜰 등에 부녀자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전제하기를 그러므로는 광화문에서 부녀자들이 출입을 금하고 영재교들과 건정전의 뜰에서도 또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예민 첫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을 불러 의논하다. 그 첫째는 소에 관한 일인데 내가 마땅히 윤봉을 보고 이를 말할 것이다. 체포군은 이익이 없고 폐해만 있을 뿐이므로 이미 접반사에게 인편으로 잘 말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다른 산물은 없고 다만 해적만 있어 이따금 잡았는데 이보다 먼저 어느 곳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잡았으니 나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천지와 이르거리 구부 보는 바이다. 지금 조정에서 별도로 체포군과 더불어 아울러 실금으로까지 보내오니 조정의 연호는 내가 용심하지 않는다고 여길까 염려된다. 마음이 실로 경황하여 이 뜻을 몸소 윤봉을 보고 말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다만 윤봉에게만 말할 뿐이 아니라 비록 창승과 장정한에게 말하더라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오늘 아침에 윤봉이 안숭선에게 작은 쪽지 종이 쪽지로부터 부탁하기를 내가 이미 늙었으니 사직하기를 청하며 장차 본국에 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면 고향의 남촌 구지리 유재와 삼성당 서신 소도를 내려주어 전원을 삼가도록 하여 달라 하였는데 이 청을 들어줄 것인가 들어주지 말 것인가 하니 황희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들어줘야 될 것이오나 다만 공문을 보내어 본관한 후에 통지하여 답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셋째는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계월은 각 관사 안의 공주는 체례가 다른 조와 같지 않은데 인순부, 내자씨, 내섬씨, 예빈씨, 제용감의 맡은 바 물색이 어찌 모두 기묘하겠습니까? 혹은 가볍고 쉬운 것도 있으며 또한 창구를 나누어 맡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되기도 하는데 봉상씨, 전농씨, 군기씨, 성공감, 사제감, 의영고, 장흥고사, 원서의 국용, 잡물이 상당히 많으나 계월이 없어 일이 많이 쇠퇴하여지니 예컨대 전에 정한 각 관사의 계월을 적당히 감하여 봉상시 등으로 옮겨서 기묘한 물색을 맡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관원이 그 계월을 정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관사 한 관사 가운데서도 관리의 계월은 혹은 없기도 하고 혹은 있기도 하니 미편한 점이 없는가 하니 허주가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예빈시에서 닭과 돼지를 번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계월을 설치한 이후로는 일이 너그러지지 아니하여 지금 사신을 접대하는데 빠진 점이 없었으니 이것은 이미 옳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묘한 각 임무로 오랫동안 맡기지 않을 수 없사오니 마땅히 계목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황희등의 연원도 또한 같았다. 계월은 임기의 달수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예민 두번째 기사 창성 윤봉 장정한에게 회사품을 주다. 안숭선에게 명하여 창선에게 세마포 50일 석등장 3벌 최화석 6장 다종 20개를 회증하고 윤봉 장정한에게도 각각 세마포 25필 석등장 3벌 최화석 6장 다종 20개를 회증하고 동궁은 창성에게 세마포 40필 윤봉에게 세마포 20필 장정한에게 세마포 10필을 회증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예민 세번째 기사 윤봉이 하직하니 사정전에서 연회를 베풀다. 윤봉이 먼저 서흥에 가고자 하여 몰래 대궐에 나가서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맞아 사정전에
와서 연애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였다. 윤봉이 윤중부의 집으로 돌아가니 명하여 그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윤중부를 서흥에 보내 의주 선의사를 겸하게 하다. 이내 화낙을 대신하여 의주 선의사를 겸무하게 했으니 윤봉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1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선의사 박종우를 유후사로 보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윤봉이 서흥으로 떠나니 모화관에서 전송하다. 모화관에 거동하여 전송하고 토표 5마리를 가지고 서흥을 향하여 떠나갔다. 정년에게 명하여 의주로 동반하여 보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1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장정안에게 잘 걷는 역마를 주다. 장정안이 이미 교환한 야인의 작은 말로서 걸음 잘 걷는 말과 교환하고자 함으로 이에 내구마를 주니 정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분노함으로 즉시 걸음 잘 걷는 역마를 주니 그제야 기뻐하였다. 임금이 앙순선에게 이르기를 윤봉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놀이를 좋아하여 열흘이 되도록 황태후를 배우지 않고 또 후궁이 다투어 질투하여 궁인이 낳은 아들을 몰래 죽였으며 황태자도 또한 경솔하고 천박하답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숨겨주지 않으면 그 뜻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2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등차랑이 서신을 가지고 미두를 청하니 주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등차랑이 서신을 가지고 와서 쌀콩을 청하니 30석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일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세 사신에게 차와 인삼을 주다. 각각 30건을 주었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일 1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태평관에서 전별련을 베풀다. 태평관에 거동하여 전별련을 베풀었다. 임금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본국 황막한 땅이므로 모든 물건이 풍성하지 못하고 소는 더욱 많지 않은데 근련의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백성이 식량이 어려서 굶어 죽는 것을 구제하는데 넉넉지 못하니 어찌 소를 기를 만한 자력이 있겠소. 이로 인하여 농우가 적으니 백성의 산업이 염려되는데 지금도 근대 황제께서 본국에 명하여 소 1만 마리를 교환하라 하신다 하니 마음이 실로 황공하오. 본국의 민호에 소가 있는 사람은 10집에 한 집이 될 정도이니 그 있는 것도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비록 온 나라에서 이를 찾아내더라도 어찌 1만 소를 얻겠소. 대인께서는 황제에게 잘 아뢰어 감면하여 우리 동방 백성에게 황제의 은택을 많이 입도록 하기를 바라오 하니 창성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침을 매우 염려하시어 이런 말씀을 계시니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먼저 금과 은 같은 귀한 물건도 저희 주달로 인하여 황제께서 즉시 감면하셨는데 하물며 소이겠습니까? 또 소를 바꾼다는 것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 요동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물건으로 없는 물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뿐입니다. 지난번에 2번이나 말을 바꾼 것은 군정에 사용한 것이었으나 소는 조정에서 소용되는 것이 아니오니 전하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을 다해 해책만 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물로 바칠 만한 물건은 없고 다만 해청과 토표만이 있을 뿐인데 황제께서 2-3번 칙서로서 타 이름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 잡아서 올리니 나의 이 마음은 천지와 이르리 굽어 보는 바이요. 지금 황제께서 체포군을 보내어 검으로 가지고 와서 잡게 하시니 황제께서 본국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하여 이런 명령이 있는가 매우 염려되오. 아니 창성이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이런 뜻이 있어서 명령한 것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의심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0월 1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창성과 장정안에게 궁중에서 연애를 베풀 것인가를 논의하다.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기를 전일에 윤봉이 몰래 왔으므로 간략하게 연애를 베풀었으니 만약 창성과 장정안 두 사신이 이를 듣는다면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을 리 없다. 지금도 근데 창성과 장정안이 장차 역을 하고자 한다. 하니 만약 역을 한다면 윤봉을 대접할 예의에 의하여 연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래기를 두 사신이 예고를 한다면 마땅히 연회를 베풀어야 될 것이며 만약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 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4일 을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4일 을사 두번째 기사 창성과 장정한에게 사정전에서 전멸련을 베풀다. 임금이 맞이하여 사정전에 들어가서 전멸련을 간략하게 베풀었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이장 유맹문 심도원 홍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증을 판우군 부사로 유맹문을 예주 참판으로 심도원을 총재로 홍인을 동지 총재로 삼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사 네번째 기사 유광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1월 14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다. 안중선에게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그 첫째는 내일은 월식을 하는 날인데 모화관에서 사신의 전멸련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단가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 둘째는 정조는 큰 명일인데 사신의 행차가 세전에 반드시 국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사람을 보내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원일은 곧 일식하는 날이니 만약 반드시 사람을 보내려고 하신다면 마땅히 초2일에 이를 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선에게 이르기를 이번 15일에 사신이 길을 떠나가는데 이날은 월식하는 날이니 음악을 사용할 수 없다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 요와 금의 사신이 송나라에 이르면 부필이 연회를 폐지하고 음악을 그만두기를 청하니 집정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고 하였는데 황제는 거란이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후에 이를 뉘우쳤으니 이런 이유를 사신에게 상세히 진술하여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천변을 조심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5일 병호 첫번째 기사 모화관에서 사신을 전별하다. 두 사신이 길을 떠나 돌아가는데 모화관에 거둥하여 그들을 전별하면서 음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월식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5일 병호 두번째 기사 노환 유언지가 하직하니 의복 등을 내리다. 의복갓 신을 내렸다. 주문에 이르기를 삼가 칙유하시기를 왕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해청, 황응, 백응, 토표를 칙서가 이르거든 왕은 즉시 사람을 시켜 임명해 보낸 관은 일동과 함께 잡도록 하고 적당한 사람을 시켜 보낸 내관, 창성, 윤봉, 장동아, 장정한과 함께 바치도록 하라 하시어 신이 삼가 받으러 앞으로 나아가서 진언하고자 하여 보내신 관원을 나라 안에 잡을 만한 곳으로 나눠 보내어 차례로 잡은 것이 해청 6년 백응 1년입니다. 지금에 와서 배신 우군 노총재 유언지를 보내어 일동이 훔쳐 관군과 함께 함길도 길주 경원 등지에서 가서 힘을 다하여 해청 1년을 잡고 또한 배신 상우군 지함을 보내어 길주 갑산 등지에서 가서 토표 3마리를 잡고 또 야인의 곳에 가서 토표 2마리를 샀으니 총계가 해청 7년 백연 1년 토표가 5마리인데 배신 유언지를 보내어 이를 가지고 훔쳐 내관 창성 등 관원과 함께 북경에 가서 진언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4은 세종 13년 10월 16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7일 무신 첫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7일 무신 두번째 기사 장덕궁에서 재개하고 하룻밤을 지내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8일 개유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제사 지내다. 왕세자가 아언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9일 경술 첫번째 기사 몸소 광효전에서 제사 지내다. 왕세자가 아헌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0월 19일 경술 두번째 기사 이진 이속 헌우리 사조환이 인견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공신의 후손과 대신의 아들을 모두 조정해 두어 시위시키고자 했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이 직책을 맡도록 하였으니 그대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바다 가서 백성을 무육하라. 또 형벌이 지극히 중대하니 혹시 경솔히 쓰지 말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9일 경술 세번째 기사 이명균을 의정부 참찬으로 윤회를 예문제학으로 삼다.
세종시로 54권 세종 13년 12월 1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정조의 일식을 함으로 음악을 쓰지 않기로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태종 때 정월 초 하룻날에 일식의 병고가 있으면 향골 하례를 정지하였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재변을 만나면 악부는 진술만 하고 잡히지 않으며 다만 하례만 행하는 것이었단가. 그것을 예제로 하여금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일식과 월식으로 삼가할 일들을 당부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일식과 월식은 천변의 큰 것이니 마땅히 음악을 얹고 형륙을 제거하고 짐승의 도살을 금지하고 조회와 시장을 정지시켜 천변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상정소 제조와 함께 헤아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이담이 졸환이 치지하고 부위를 내리게 하다. 부위로 쌀콩 20석을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네 번째 기사 각 관사에서 도망한 노비의 처리를 의논하다. 형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가여 아뢰기를 각 관사에서 도망하여 역을 피해 간 노비로서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있는 곳에서 안심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청컨대 부모 형제에게 의탁해 있는 노비의 예의에 의하여 그곳을 본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있는 곳에서 속안에 올려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의 정부와 여러 관청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죄인을 고문할 때 태장의 수를 제한하라 하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모든 죄수의 범죄는 태형과 장형에 지나지 않는데도 고문할 점에는 본죄의 태형 장형의 수보다 지나치니 죄인을 신중히 심의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는 도형죄 이상의 중죄로서 공사의 증인으로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죄의 태형 장형에 해당되는 것은 고문하는 수를 본 본죄의 태형 장형의 수보다 지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여섯 번째 기사 유한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일곱 번째 기사 향골례만 치르고 회연례를 미루도록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는 정월 초 하룻날에 일식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날 이른 아침에 향골례와 보존의 본조의 하례를 행하고 그 이튿날에 회연례를 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되 본조의 하례는 그만두게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여덟 번째 기사 효자도 중에 잘못된 예를 들다. 임금이 유상지에게 이르기를 전에 찬술한 효자도에 아내가 시부모 앞에서 개를 꾸짖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 남편이 이를 내쫓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효자라고 하니 이것은 비록 부모의 마음을 순종한 것이지만 난 세속에서 그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를 인용하여 말을 만들까 염려한다. 또 이러한 사소한 의리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니 상지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54권 세종 13년 12월 20일 신해 아홉 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등과 의논하다. 권진 허조 등도 아울러 함께 있었다. 더건대 이담이 오늘 이미 죽었다고 하니 이담의 사람됨이 뭔가 행실이 불초하여 대군의 첩을 간통하기까지 한 까닭으로 관작을 삭탈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한 사람을 처벌하여 100사람을 징계하는 일은 고금이 떳떳한 도리이니 직첩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성달생이 일찍이 함길도 도절제사의 하경복의 임무를 대신했는데 사신을 접반하는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부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부사 이징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하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적당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달생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윤봉이 청한 유제의 2결 60분은 그것이 관계할 만한 곳이 몇 개를 지나지 않아서 이익이 적음으로 주도로 결정할 것이며 소도는 곧 압도와 지경이 연접한 곳이므로 묵은 땅이 100여 결이 될 것인데 지금 몇 결만 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소도의 묵은 땅 10결과 유제의 22결 60부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곧 윤봉에 전유하기를
지금 청한 바에 따라서 고향의 전지 12개월 60불을 주겠는데 어느 사람 이름으로 기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원경 왕후가 돌아가시니 태종께서 광효전을 세워서 그 귀신을 편안하게 하고는 그 후에 와서 뉘우치기를 원묘를 지어 영정을 설치하는 것을 정자께서 이를 거드르게 여겼는데 또 세대가 여러 대를 전하게 되면 선대를 계승하는 임금으로서 누구가 원묘를 세워 고비를 편안하게 하지 않겠는가. 패단이 장차 염려스럽다고 하셨는데 나도 또한 이를 생각해보니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문소정과 강효정과 중동당이 각실이든지 혹은 경복궁 북쪽에 별도로 전을 하나 지어서 4대의 진용을 봉안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태조의 고비와 태종의 고비와 아버지를 합하여 삼실로 하고 선대를 계승하는 임금이 대를 이어 왕이 오르면 그 조부는 옮기고 그 아버지를 고쳐 봉안하여 대대로 전하여 향사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선대를